안녕하세요. 컬러라인 살찐장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다 후딱 지나갔네요. 오늘은 원근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근법이 보통 선으로 표현이 되는 선 원근법, 그 다음에 어떤 색상이라든지 대비를 약하게 해주는 대기 원근법으로 일반적으로 나누어서 불러줍니다. 그러면 원근법이 뭐냐 하시면 일상의 모든 이런 물체들은 입체입니다. 그래서 이 입체를 우리는 평면에다가 그립니다. 즉 3차원의 물체를 2차원의 평면에 그리면서 평면에 그려진 이 물체들을 입체처럼 다시 보여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1.2시를 적용한 방법, 1.2시도, 2.2시도라고 해서 책에도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설명이 많이 나와 있고요. 여러 자료들을 접하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워낙에 예전에 정립해놓은 이론이어서 지금 논란의 여지도 물론 조금은 있지만요. 가장 기본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원근법을 표현해주는, 그래서 입체처럼 표현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로 알고 계시고요. 얘네들을 적용을 하셔가지고 그리실 때에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물체들을 좀 더 많이 관찰을 해두시고 그려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점과 2점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나 2.2시가 일반적으로 물체들을 그릴 때 또는 야외에서의 1, 2층 또는 3층까지 일반적인 건물을 그릴 때 가장 많이 활용이 됩니다. 1.2시 같은 경우에는 화면 안에서의 깊이감을 표현할 때 또는 저희가 어떤 철길이라든지 가로수가 쭉 있는 길 안에서 길 끝에서 촬영을 할 때 길이 끝나는 지점까지 쫙 화면 안에서의 깊이감, 골목길 이런 것들을 그리실 때 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1점과 2점은 도대체 무엇인가? 소실점의 개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소실점은 뭘까요? 요렇게 여기처럼요, 저희가 철길에 쓰거나 일반적으로 서서 멀리 있는 물체를 바라보시면 점점점 물체가 작아지면서 어느 한 점에서 모이게 됩니다. 마치 점처럼 보이는 여기를 소실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소실점은 지금 제가 임의로 보라색으로 여기 수평선을 그어놨습니다. 수평선상에 소실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 수평선은 나의 눈높이와도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키에 따라서 물체의 윗면 또는 밑면이 다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모든 분들이 다 다르게. 그래서 야외에서 스케치를 하실 때 이 수평선을 일단 찾아보시는 게 기본이 되십니다. 어디까지 물체라면 윗면이 안 보이는 지점이 어딘지.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다면 또는 대부분 안정적인 구도를 원하신다면 화면 안에서 이 수평선을 절반보다 좀 밑으로 내리시는 게 안정적인 풍경화를 그리실 때 도움이 되십니다. 물건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이 수평선을 낮춰서 물건의 윗면을 너무 많이 내려다보는 형태가 아닌 걸로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1.2시와 2.2시를 이해해서 그리시는 게 필요한데요. 그래서 미리 좀 그려두었습니다. 임의로 수평선을 도화지 한가운데에 그렸습니다. 자대고 하셔도 좋습니다.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난 정면에 서 있다 기준으로 해서 한가운데로 길이 몰리게, 그래서 점점점 물건들이 작아지면서 여기 한 점에 모이도록 여기를 점을 찍어 두었습니다. 1.2시에서는요, 이제 이런 육면체들을 가지고 1.2시에 의해서 변화되는 모양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1.2시는 물체를 정면에서 바라보고 있다. 정면 기준입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요. 물체가 상하 좌우로 움직일 때에 이 옆면을 어떻게 그리실 건가가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앞에 얼만큼 그리실 건지 대충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자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꼭 정사각형이 아니더라도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면을 기준으로 해서 육면체 앞면을 그리고요. 왜냐면 이 사각형이 아주 얇게 점점 작아지면서 쭉 모여있기 마련이기 때문에요. 이 윗면 쭉 소실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기면 요 꼭지점에서부터 쭉 소실점까지 연결해 줍니다. 다시 뒷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이 들어오면서 이게 정면에 있는 경우에 딱 정면, 양쪽 좌우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윗면만 보이겠죠. 이렇게. 또는 반대로 이 상태로 수직으로 그대로 위로 올라간다면 밑면만 보이게 됩니다. 정면에서 약간 왼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육면체가 조금 왼쪽으로 이동했다. 이 앞에 기준 사각형 잡아주시고요. 모든 변들이 다 소실점을 향해서 달려가시면 됩니다. 쭉. 그래서 뒤에 있는 사각형 크로스하게 연결해 주시면 이렇게 생기는 사각형이 육면체가 나오게 됩니다. 또는 시점에 걸쳐 있을 수도 있겠죠. 수평선상에 걸쳐 있다면 사실 아랫면도 다 보이고 윗면도 다 보이는 형태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면을 보고 있는 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육면체를 하나 그리시고요. 쭉 모든 모서리가 다 소실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사각형, 안 보이는 부분까지도 그려보시면 형태를 이해하시기에 좋습니다. 요게 조금 더 올라가도 괜찮은데요. 요 정도가 사실 골목길에 서서 양쪽의 건물들이 작아질 때의 느낌과 매우 흡사합니다. 또는 요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가로수를 그릴 때에도 많이 활용을 하게 되고요. 윗면에 있는 경우 마찬가지로 윗면에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모든 모서리가 다 소실점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여기도. 그래서 뒤에 안 보이는 면까지 그려주시고요. 뒤에 작아지는 사각형. 그리고 옆면이 굉장히 여기는 이제 조금 작게 보이게도 되는데요. 때에 따라서 이 옆면이 보이지 않는 자리도 있기 마련입니다. 물체의 정면을 보고 있는 것의 기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예쁜 카페를 발견하셨다. 일정토시로 정면에서 촬영을 해두시면 테이블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들을 표현하시기가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정면에서 촬영을 하시거나 이 점처럼 약간 물체의 측면을 보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이 점으로 촬영을 하시거나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리를 그냥 기본 원리를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실제로 풍경 그릴 때에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평선 긋고 앞에 정사각형들 그려놓으시고 모든 모서리가 소실점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선들을 여러 번 그리면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요. 그냥 자를 이용하셔서 쭉쭉 소실점까지 연결해서 육면체를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점 투시는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분인데요. 소실점이 2개 있습니다. 즉 수평선의 양쪽 끝에 소실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소실점은 항상 도화지 안에 있어야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는 양쪽 끝을 지금 현 상황에서 좌우를 바라보시면 점점점 작아지는 이 소실점이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실 때에 도화지 밖으로 벗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 소실점이 조금 멀면 멀수록 자연스러운 풍경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소실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수평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수평선보다 위로 올라가게 되면 밑면이 보이는 형태, 올려다 보이는 육면체가 나오고요. 이것보다 밑에 있다면 바로 윗면이 보이는 일반적으로 테이블 위에 물건이 놓여 있을 때에 보여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얘를 어디만큼 그릴지 이렇게 위치를 한번 정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Y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윗면을 잡습니다. 이 자를 이용하세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윗면의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직으로 내리시고요. 그 다음에 밑면의 길이 비율에 맞춰서 쭉
정육면체이니까요. 눈으로 보시고 이 비율들이 얼추 비슷하게 오시면 됩니다. 오늘 저는 긴 육면체를 하고 싶어요 하신다면 길게 내리셔서 나머지 밑면도 소실점을 향해서 달려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기하도형 육면체를 설명할 때 여기는 실제로 다 평행하지만 쭉 당겨서 어딘가에서 만날 것처럼 그리세요 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여기입니다. 이 지점. 쭉 연결해서 만나도록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바꿔가면서요, 그 수평선보다 아래에 있는 다양한 사이즈의 정육면체 아니시더라도 여러 육면체들을 그려보시고요. 이게 가장 많이 야외에서 보이시는 1, 2층 또는 3층 건물인 경우에 이 점을 많이 이용해서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점 Y를 건물 위로 잡으시는 게 편합니다. 오히려 여기보다 이렇게 Y 모양보다 뒤집어졌죠. 이렇게 되는. 그래서 모든 모서리가 소실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내려 수직으로 내리시고요. 여기가 눈높이기 때문에 밑면도 보입니다. 이렇게 달려갑니다. 지금 안 보이지만 여기 뒷면이 이렇게 있기 마련이겠죠. 여기도. 그래서 이런 건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안에 현관문을 만들거나 창문을 만들 때에도 이 기울기를 따라가셔야지 됩니다. 창문 수직은 변함없이 수직이고요. 창문도 창문 기울기 소실점을 향해서 따라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실점을 향해서 따라갑니다. 그 다음 층에 있는 창문 마찬가지로 소실점을 향해서. 그래서 완전히 평행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사다리꼴 모양처럼 일로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 큰 밑에 현관문이 나와 있다. 이 기울기도 마찬가지로 쭉 소실점을 향해서 달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 건물이 만약에 같이 놓여 있다. 같은 선상에서 그렇다면 수직으로 올려주시고요. 이 기울기도 이렇게 소실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로 오겠죠? 이쪽 소실점으로 여기 기울기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두께 표현해 주시고요. 창문을 그리시겠다. 수직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기울기는 소실점을 따라서 긴 선을 연결했을 때 소실점을 향하도록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대쪽에 있는 창문 마찬가지로 소실점을 향해서 달려옵니다. 이 밑에 면도 소실점을 향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행하지 않고 선들을 연결하면 작아지면서 점점 작아지면서 소실점을 향해 간다.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울기를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인데요. 왼쪽 눈을 감고 일상생활에서 건물 끝을 관찰해 보시면요. 자, 높은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가상의 수평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기 각을 보시면 어느 정도 기울어 있는지 좀 더 예측하기가 수월합니다. 또는 재보실 수도 있는데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잰다든지 이렇게 재는 것들을 보실 수 있었는데요. 수평으로 잴 때 가장 주의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양쪽 눈을 다 뜨고 지금 팔을 쭉 뻗으신 상태에서요. 여기 끝이 동그랗지 않은 색연필을 이용하셔서 이 연필 끝이 일자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십니다. 그래서 수평이 잘 맞는지 양쪽 눈을 뜨셔야 확인이 됩니다. 해보시고 그대로 건물 위로 이렇게 팔을 들어서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색연필이 와 있다 생각을 해보시고, 그럼 여기 수평선이 생겼기 때문에 이 밑에 각을 이게 몇 도인지 얼마큼 많이 기울어져 있는지 이 비율을 좀 관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눈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관찰해 보시는 연습들을 많이 해주시고요. 밖에서 이렇게 막 재고 이런 거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촬영을 하실 때 사진 찍을 때 휴대폰 카메라에 이렇게
세 칸으로 나누어지는 그리드를 켜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켜보고서 촬영을 하시고 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요. 인쇄를 했다. 만약에 내가 그리실 건물을 출력해서 그린다면 이런 윗부분에 수평선을 그어서 여기에 각도의 차이를 보신다면 이 건물의 위치라든지 기준점을 잡아서 그리기 좀 더 수월합니다. 밑에 내려져 있는 물체도 마찬가지로요. 이런 육면체 상자가 있는데 그리려고 하신다. 여기가 기준이 되는데 여기 벌어지는 각도를 어떻게 봐야 될지 고민이 되신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수평선을 그어서 여기 벌어지는 각도, 요 삼각형 모양을 살펴보시고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 2점을 가장 많이 사용해서요. 좀 더 연습해 두시고 실전에 적용하실 기회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렇대, 그렇구나, 그런 게 있구나, 이런 정도로만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제가 3점 투시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점 투시입니다. 3점 투시, 3점 투시도라고 하는데요. 소실점이 3개가 생깁니다. 되고, 여기, 요 밑에까지, 즉 양쪽으로 갈수록 또 작아지지만 수직이 없습니다. 밑으로 내려올수록도 이제 점점 소실점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대부분 사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요 소실점 1과 소실점 2라고 하겠습니다. 이 소실점 1, 2는 평행한 위치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아까 2점 투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실점 2개는 항상 평행하게 위치해야지 안정적으로 그림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형태입니다. 또는 반대의 경우 밑에서 아주 높은 고층 건물을 올려다볼 때에도 주로 그림을 요 3점 투시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깊이가 내지는 아주 높고 웅장한 느낌들을 나타낼 때 주로 활용을 하게 되시는데요. 야외에서 풍경하실 때는 이거 반대로 돌려서 밑에서부터 올려다보는 느낌의 3점 투시를 많이 그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반대로 뒤집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집어 봤습니다. 소점 1과 소점 2 여전히 수평선상에 생기고요. 평행하게 들어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지는 거여서 뒤집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 고층 건물들을 밑에서 좀 바라볼 때 또는 촬영을 실제로도 해보시면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작아지면서 굉장히 어지러운 느낌이 들 정도로 요 점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 크기를 슬쩍 정해 보시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변이 다 다른 색깔로 해야 되겠네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변이 모두 다 소실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윗면의 기준도 마찬가지로 다 소실점을 향해서 달려가고요. 교차점 여기가 나옵니다. 여기 밑면 찾기 정도는 충분히 다들 너무 잘하십니다. 그 다음에 돌연 갑자기 여기 수직선을 긋고 고민하게 되시는데요. 아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실점을 향해서 위에 찍어져 있는 소실점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나머지 여기 이제 길이를 비율을 보고 가늠하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변이 소실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3점 투시에 맞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연결해 보시면요. 제가 만약에 위까지 올라간다. 그럼 여기서부터 소실점까지 연결. 여기서부터 소실점까지 연결. 그럼 여기 이제 교차점이 있고요. 밑으로 또 좀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소실점까지 연결. 지금 굉장히 복잡한데요. 제가 빗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높은 건물을 밑에서 올려다 봤을 때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요.
그래서 높은 종탑이라든지 큰 빌딩들을 그리실 때에 주로 이 3점 투시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부터 일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소소한 물체들, 뭐 간단한 모양의 건물들부터 해서 그동안 연습하셨던 선과 오늘 배우신 투시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